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랠리 지속에 따른 피로감이 노출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여행객 수요 증가 추세에 저가 항공사들이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손해보험주들의 약진도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새해 첫 투자차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1% 올라서면서 6만 3천 원 돌파를 했고요. 뉴로메카나 휴림 로봇 등과 함께 로봇주가 그려갈 미래 성장 행보를 좀 꾸준하게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590억 유상증자를 참여한 이후에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드디어 시가총액 1조를 돌파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기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케어젠입니다. 비만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가 강세 그리고 이형 당뇨와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혈당 조절이라든지 비만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은 특히 아마존 판매 순위를 좀 확인을 하는 주주들이 꽤 많은데 오랜만에 좀 횡보장에서 강세를 뽑아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잠시 후에 긍정적 에너지가 기대되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나무가입니다. 현재 시장이 그 AI 로봇을 주도 섹터로 하면서 메타버스 AR, VR, 확장 현실 기기 관련 섹터로 순환매가 이제 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반기 애플의 그 VR 헤드셋 출시가 예정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케어젠 그리고 나무가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올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로봇주,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시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입니다. 2023년 새해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면서 신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무인화에 발맞춰서 미래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파르게 6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휴림 로봇, 로보티즈 그리고 뉴로메카까지 주요 종목들도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도 보시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약 2년 3개월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이번 주 내로 의무화 조정 여부 및 또 적용 시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발 훈풍에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로봇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에 이어서 연내 1호 로봇 출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로봇주 주가를 견인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 현황 그리고 주목할 행보부터 좀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그 작년 말에 그 관련 섹터들 점검을 하면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로봇 관련 산업이 과거의 전기차 시장이 태동할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그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투자한 것 이외에도 올해 삼성의 최초의 투자라는 점,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전자가 연내 1호 케어 로봇을 내놓는다는 그런 소식도 오늘 전해지고 있고요.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로봇 산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투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과 LG, 두산의 로봇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는 올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삼성의 또 올해 첫 투자가 로봇이라는 점도 좀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로봇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좀 분명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성장기의 좀 초기 단계에 속하는 만큼 눈에 띄는 어떤 가시화된 실적을 찍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성장 초기 단계의 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로봇 산업의 성장 단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이성우 이사님? 산업의 성장을 놓고 볼 땐 주목할 점은 우선 전방 시장의 규모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은 47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간 성장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나와줘야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성장이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하나의 구조 같은 경우를 풀어나가야지 가능한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곡면 로봇이죠.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가동을 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면서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터가 가동이 되게 되면서 감속기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동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해소로 인해서 이게 상용화에 더 가까워지는 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산업 활동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 활동 인구 같은 경우가 이제 줄어드는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체 같은 경우를 로봇이 실제 할 수 있는 환경에 도래를 하게 되고요. 각 기업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실제 이러한 로봇들의 상용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올해 출시가 되는 이종 보행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산업 부분과 함께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헬스케어 부분이죠. 팔 같은 경우가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조를 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 발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전방 시장의 20% 이상의 성장이 답보되는 그러한 산업. 두 번째로 실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부품의 해소, 그다음에 그 로봇의 개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겠고요. 그 기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입기에서 성장기 구간,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접했던 것이 로봇 청소기, 그리고 최근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로봇들이 이제 커피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갈수록 이제 사회에서 다양화된 그 자동화 시스템이 또 로봇 이렇게 함께 좀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5G 이런 이제 기술 발전이 좀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로봇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좀 함께 주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섹터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사님? 네, 현재 4차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올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AI, 로봇,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로 보입니다. 특히 AI와 로봇이 연계되어서 시너지를 굉장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AI 반도체를 위시한 시스템 반도체 쪽,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러한 분야, 또한 결국 디지털 산업의 최후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쪽, 이러한 AI나 로봇 이런 것들이 모두 디지털적으로 연결됐을 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킹의 이슈, 이런 것들이 결국 접점으로서 최후의 접점인 사이버 보안 섹터로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드렸던 지니어스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에 파급이 좀 될 것 같다, 미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짚어주신 종목 가운데서 특히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내외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폭발적인 또 성장력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는데요. 앞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로봇주가 아직 가시화된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좀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주들 그 밸류에이션과 멀티플이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님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기업 저희가 좀 차트를 좀 곁들여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밸류에 대한 잣대를 비교를 해볼 때는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4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한 9,660억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유로메카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작년 기준 매출액이 13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한 1,66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특정하게 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1등주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거의 100배 정도에 나오는 국면입니다. 이 부분은 밸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투자 관점에서 우선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관점 안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조 원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서 좀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산업의 환경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점처럼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면 먼저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을 턴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격이 과도한 상황, 시가총액 1조를 터치하고 주가가 어떻게 조정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을 해볼까 하고 있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1등주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추후에 만약에 여타 대기업 같은 경우가 로봇주에 추가적인 3자 배정 유증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기업이 중심으로 한 단계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생각하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 대입해서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성장 그 점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다 보니까 밸류로 따지면은 비싸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 속도에 비례를 해서 지금의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신혁승 이사께서는 사실 로봇에 대해서 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에브리봇을 시작으로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양봉이 뜨면은 좀 들어가 보자라고 유망주로 꼽아 주셨는데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대기업 가운데서 로봇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로봇주 중에 탑픽은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현재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봤을 때 성장주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전기차 우리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봐왔듯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시작을 한 후 향후에 보면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고 또한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초기에 놓여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로봇의 에브리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의 어떤 뉴로메카 두 기업 모두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선호주는 지금 현재 협동 로봇 쪽에서 두산과 함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뉴로메카 최근에 흐름이 매우 좋긴 한데요. 최선호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안정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실내 마스크 자율화가 이번에는 확정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우세합니다. 중국발 모멘텀의 훈풍이 감돌기 시작한 화장품과 또 미용 의료기기주 추가적으로 좀 탄력 모멘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성훈 이사님?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우선 중국에 달려 있는 점이 커요. 입국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좀 사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면세 데이터가 올라올 거고 밖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은 예전의 영광은 찾기는 힘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데이터가 올라오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1분기 실적의 긍정까지는 반영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뭐 판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한 차례 뭐 주가에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중심은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실적이라는 포인트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용 기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비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한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반영하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용 의료기기 종목이 주가가 상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조금 기반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주가 대내외적으로 성장 환경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변화를 하면서 올해는 그간 계속해서 눌려 있었던 이 화장품주들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 성장 환경과 주요 업체들의 이익 추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스크를 쓰고 함에 따라 화장품, 미용, 의료기 이쪽 그 섹터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리오프닝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을 올리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과 또한 이제 국내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이슈로 화장품주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터라 올해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또한 기저 효과 등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뭐 전반적인 그 섹터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호황세 주목을 받던 미용 의료 기기주, 사실 뭐 최근에는 또 뭐 북미 수출도 실적의 한몫을 좀 단단하게 하고 있는데, 또 중국 리오프닝의 내수 시장의 회복세까지 더해지면 외형 확장과 구조적 이익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고 좀 들리더라고요.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우리가 과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 진출을 할 때 그때 논리는 뭐였냐면, 자, Q 제품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P 가격이 증가하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중국에서 뭐 규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도 Q를 통해서 커버를 한다라는 논리였는데, 끝내는 Q, P 같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사례로 한번 놓고 볼게요. 중국의 VBP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볼륨이 증대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익까지 함께 올라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장기화되었을 때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중국의 타겟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글로벌 국가한테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즉 내수적인 측면에서 끝내는 좀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측면의 목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중국 시장 자체는 큰 거는 명백합니다. 인구도 많고 명백한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난항이 예상이 돼요. 바이오 시밀러도 그래 왔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쪽도 충분히 올해는 좋겠지만 올해 이후에는 좀 난항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하고 좀 다각화된 국가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 의료기기 중에서도 미용기기 중에서도 다각화된 국가들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조금 그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좀 다각화된 매출처를 갖고 있는 그 회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쪽 방향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감기 환자가 굉장히 좀 없었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다른 질병들이 좀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감기약 수요 증가 등 이런 제약주에 대한 이야기도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주에도 모멘텀이 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섹터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시는 섹터 그리고 종목은 좀 어디 보고 계실까요? 네, 뭐 결국 그 마스크 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미용 의료기기 그와 함께 화장품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감기약 수요 증가 이슈는 아무래도 그 단기 테마적 성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아모레 G나 LG 생활건강,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종목들, 또한 이제 좀 스몰캡으로서는 원택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미용기기 이런 쪽이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에서 두 가지씩 종목을 좀 꼽아주셨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느 종목과 섹터 보고 계세요? 저 실내 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원초적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미용기기 그다음에 많이 바를 수 있으니까 색조 화장품 이쪽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미용기기 쪽은 비올이라는 기업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 연속적인 면이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존재하는 기업이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장품 업체가 지금 대표적으로 상위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이 해외사예요. 중국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해외사가 랭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단계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 단계 안에서는 좀 당연히 주가도 긍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용기기 색조 화장품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은 브랜드사가 아니라 OEM, ODM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모레지와 LG생건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저희가 좀 짚어주셨는데 주목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신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로봇주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화장품과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과거와 다른 위상을 뽐낼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시면서 미래 가치를 미리 선점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림 로봇, 로봇주들이 올라와 있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세에 주목받는 하나솔루션과 대명에너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명에너지, TYM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명에너지부터 보시죠. 풍력에너지 기반 신재생 업체로 최근 가상발전소 사업 진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장중 고가는 12%의 강세, 그리고 마감은 3%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TYM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농기계 제조업체로 최근 북미 시장 확장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하나방산 흡수 합병으로 방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부각되는 가운데 LG엔솔과 배터리 동맹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연이은 호재의 주가도 거침없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럼 먼저 대명에너지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가상발전소 사업 진출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명에너지의 주력 사업과 강점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명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이제 발전소를 이제 부지를 또 조성하고 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창출을 하고요. 완공 이후에는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또한 이제 운영 매출을 또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총 8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풍력 7개, 태양광 1개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이 규모가 278메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올해 3기가 또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총 한 75메가와트급의 규모가 될 예정이고요. 향후 이제 인허가를 앞두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분야 크기가 약 한 1,600메가와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익성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매출도 우상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최근에 GM 포드와 구글 이런 회사들이 가상발전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 1월 11일 날 28%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대명에너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 없습니다. 이 가상발전소라는 것은 이제 특정 지역의 가정이나 기업 같은 곳에서 생산한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이런 발전들을 이제 전력망을 통해서 한 곳에 모아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가상의 발전소를 의미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가상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관련성은 이제 그거 하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전체 매출은 전부 다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발전소 관련 이슈로 최근 급등이 나왔었고 하지만 관련성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란 말씀 주셨고 하지만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1월 최저점 대비 5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3,000원 선까지 오늘 올라왔는데요. 현재 시총이 그러면은 4천억 정도입니다. 이익 성장세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물론 작년에는 프로젝트가 좀 적어서 실적이 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620억 정도를 전망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실 텐데요. 뭐 계속해서 아까도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지난 1월 11일 날 28% 급등하면서 연초에 가장 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다소 조금 오해의 그런 느낌으로 좀 상승했었던 측면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언급드렸던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것 거품이 조금 빠진다면은 그래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가격이 대략 한 21,500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한번 그래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8,000원으로 지난번 고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다소 급하게 오른 경향이 있지만 성장성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지지가와 저항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TYM 보겠습니다. 한국의 농슬라로 불리는 국내 대표 농기계 제조업체인데요. 최근 북미 시장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TYM의 주요 제품의 경쟁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코로나19 이후에 북미 시장에서 특히 국내의 그 가성비를 앞세운 그 중소형 트랙터가 상당히 좀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에 비단 TYM뿐만 아니라 대동이나 LSM, 트론도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대략 북미 시장에서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대략 한 8% 정도를 지금 보이는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이 이 회사가 주목할 점은 이제 2024년 말 정도에 완공될 예정인 이제 미국 조지아의 생산 공장에 있는데요. 지금 트랙터를 연산 한 5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은 국내 전체 생산 캐파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또 이제 바로 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랙터 비중이 워낙에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기타 뭐 콤바인이나 이항기 정도도 뭐 생산을 합니다만 그렇게 매출 비중이 높진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은 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그 자율주행 이항기를 한번 선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이 언제쯤 이제 또 이제 상용화가 될지 여부,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수집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텔레메틱스 시스템이 또 탑재된 또 이제 트랙터도 이제 상용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진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의인데 그래도 좀 더 고성장할 수 있는 측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 생산 가능 대수의 40%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 점유율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성장성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주가는 다소 정체된 분위기인데요. 신규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담아봐도 되는 시점일지 또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뭐 계절적으로 사실 뭐 3, 4분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성향은 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근 실적이 또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랑 상당히 많은 주가 그 움직임이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러우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료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상기후 현상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지금 라니냐 현상이 지금 이어졌습니다만 올해는 또 이제 엘니뇨 현상이 또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오늘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작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은 다시 한번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1월 달, 2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적보다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좀 올라왔던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좀 그런 비슷한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증여가 있었죠. 증여도 좀 하면서 쌀 때 증여를 한다라는 것들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가격은 사실 퍼도 뭐 4배도 안 되는 그런 좀 싼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들은 일단 뭐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지지 가격은 2,500원, 저항가는 3,000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 추이에 따라서 차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다양한 호재가 겹치면서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올해 주목할 성장 포인트와 이익 성장 추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의 핵심은 수주이죠. 뭐 작년에도 한 해 거의 뭐 10조에 육박하는 수주를 좀 받았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수주가 조금 그래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그 폴란드 쪽의 그런 수주를 바탕으로 이제 실적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직전 연도보다 1조 단위 이상의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익 성장도 또 하나의 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수주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현재 일정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 호주 레드백 관련된 사업이 이제 올 3월경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좀 앞두고 있고요. 그밖에도 미국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뭐 유럽도 계속해서 국방비 증액과 함께 계속해서 군사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하셨던 그 LG 엔솔과 관련된 협력 관계는 이제 UAM 관련된 그런 특수 목적 그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는 부분들인데 뭐 당장의 실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이 국내 유일의 항공 그 엔진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쪽 관련돼서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질도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네, 호주 레드백 사업 수주 기대감 그리고 군사비 예산 그 증액에 따른 추가 수주 등 그 기대감은 또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8거래 연속 상승을 했고요. 8만 원대에 오늘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레벨업된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 다른 방산업체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들, 다소 조금 다른 좀 수급 차별화된 좀 좋은 수급을 보여주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소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무거워질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와 있다라는 점을 먼저 감안을 하시면서 좀 차트를 보실 텐데요. 사실 최근에 대부분의 그 방산업체들이 이제 그 작년 연말 대비 다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랑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대우조선해양 인수 때문에 지주회사라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이제 할인 요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좀 무거운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것을 일부 해소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일단 한 7만 5천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난 연말 정도 수준이죠. 까지 좀 눌림목이 좀 나오는 시점을 한번 좀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저항은 역시 최고점 수준 8만 6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대명에너지와 TIM,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 그리고 향후 성장 모멘텀의 균형을 맞춰서 매매 시점 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여주 확인 전에 앞서서 신혁승 이사께서 그 전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내여주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 AS를 먼저 좀 받아보고 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도 굉장히 강했고요. 또 앞서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넥스트칩까지 좀 말씀을 주셨었는데 짧게 조금 리뷰를 들어보고 갈까요? 네, 뭐 주식이 올라가는데 AS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난 테크놀로지 먼저 기술적으로만 먼저 보시면 뭐 지금 AI의 거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3대장 중에 그 마인즈랩과 셀트루스 뭐 이런 종목들 가면 3대장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절반 정도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 후 눌림목에서 매도를 한 것들을 다시 살지 아니면 5일선 이탈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익절을 할지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그랬는데 교과서처럼 5일선 지지하면서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분할로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차후 눌릴 때마다 5일선 매매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말씀이죠. 그 지금 현재 그 시스템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 중에 하나인 61선을 막 돌파하는 지점, 이 지점이 어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61선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관 수급도 괜찮고요.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매수한 이후에 한 20-30% 올랐기 때문에 한 20-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한 후 그 이익 실현한 것을 눌렸을 때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5일선 이탈하면서 좀 음봉이 세게 나온다 싶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덜 먹더라도 익절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넥스트칩만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어떤 형제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상승 초입에 있는 가장 그 좋은 위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한 7-8% 올랐다가 좀 지금 횡보 구간인데 이 61선을 지지하고 위로 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거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로 갔을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강한 양봉과 함께 수급 들어온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61선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손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익절 또는 손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신 전략들 참고를 하셔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넥스트칩이 뭐 리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성웅 이사의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렌텍 가지고 오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전자담배 매출 성장세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이익 증가세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도 6%대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토리 들어볼까요? 우리가 2021년 8월 그 기점부터 해서 2022년 5월까지 이렌텍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ESS 부분의 사업도 일부 부각이 되었지만은 여기에 더해져서 신사업 같은 경우 전자담배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되는 단계였죠.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24,8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3분기 기준으로 전자담배 관련한 매출 같은 경우가 둔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약 반토막 정도죠. 10월 10일 기점으로 11,6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주가가 연출이 되고 난 상황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전자담배와 관련된 수주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간다. 이 부분은 오버긴 하지만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한 900억 원 수준, 비용을 감안해 보면 이익 기준으로 800억.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30%의 상승 여력은 보수적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실제 전자담배와 관련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종목의 특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부분은 전자담배 수주라는 결론입니다. 네. 수급을 보면은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함께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매수 가운데서 사모의 그 매수, 사모펀드의 좀 매수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격을 좀 열어두고 볼까요? 네, 우리가 우선 차트를 통해서 이렌탁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면 짧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제자리에 왔죠.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포함을 하고 있는 점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올해 실적 같은 경우 그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큰 주가 변동 없이 이 정도 구간에 있다가 이제 거래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 드린 점은 실제 전자담배 수주가 나오면 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을 드렸고 그 점을 보수적으로 1차적으로 대입을 해보더라도 한 15,000원 정도의 가격은 나옵니다.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한 1,500원 수준을 제시해드리고요. 1,500원까지 이 종목이 가격을 하락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 예상된 실적보다 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에 도달이 가능하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에 시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내여주 청담 글로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하면 이제 중국 쪽에 유통과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중국 리오프닝 대표의 좀 수혜주로 꼽히죠. 한 번 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파르고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는 성장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청담 글로벌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이죠. JD.com, Tmall 그리고 이제 월마트 차이나 등과 같은 그런 회사들의 중국의 그런 이커머스 회사의 화장품과 영유아 식품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지금 JD.com 기준으로는 이제 1차 벤더가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한 한국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티몰과 월마트 차이나는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각각 매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온기로 매출이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익 성장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티로더라든지 키에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한 70개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 국내 제품은 13개의 제품을 현재 판매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국내 화장품의 그 매출 비중은 7%에 불과했고요. 해외가 93%였습니다. 2년 전에는 국내 제품이 50%가 넘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은 중국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다소 팔리지 않더라도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이익은 계속해서 배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1인당 소비 금액은 한 62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미일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대한 불과한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 또 많이 또 소비를 하는 그런 성향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아직까지 적은 그 판매만 1인당 소비가 적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이 회사의 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정한 브랜드만 의존하는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불매 운동 같은 그런 또 부분들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여러 회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작년에 화장품 관련해서 1,200억 매출에서 올해는 1,500억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이제 영유아 식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300억 정도 판매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500억대 정도의 또 이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건기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분 73.5%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비주라는 그런 또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필러나 보톡스를 주로 이제 타 업체 거를 갖다가 유통을 했었는데 2021년부터 자체 또 필러를 또 생산 설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에서도 올해 400억대 정도 수준의 이익 개선을 매출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각 분야마다 다 성장이 가능하고 중국 리오프닝의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PER 기준으로도 한 10배를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색조 화장품이냐 기초냐 뭐 식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분별할 필요 없이 그런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 매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작년 6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사실 그 가을까지는 계속 눌리다가 10월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조금 힘을 내주는 것 같은데 가격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까요? 예,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최근 탄력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뭐 아주 큰 폭의 성장을 주가 상승을 보인 적은 상장 초기 이후에는 좀 그다지 보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그래도 본격적인 성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중국 리오프닝도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한 15,000원 상장 초기에 잠깐 구경했었던 가격이죠. 그 정도 수준까지를 단기적인 목표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10,000원 이제 최근 저점이었습니다.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혁승 이사의 내요주를 또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한때 뭐 메타버스에서 가장 좀 대장주로 앞섰던 종목인데 어떤 스토리를 좀 주목을 하실까요? 네, 제가 올해 그 1월, 특히 1월에 그 주목했던 그 섹터가 로봇과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AR, VR 이쪽 세 개 섹터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AR, VR 쪽에서 선익 시스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매수 자리가 좀 나온 것 같아서요. 이 기업은 OLED 장비 제조 및 그 판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CES를 통해 부각된 그 메타버스 관련 AR, VR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전 세계 MS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한 유일한 업체로도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그 VR 헤드셋 출시와 함께 관련 기술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익 시스템이 오늘 약간 뭐 매수의 그 자리였다, 적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열어두고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뭐 열어둔다는 말, 뭐 어디까지 열어둔다 이런 말씀 좀 그렇기는 한데요. 목표 전략가. 네. 네, 일단은 그 매수를 지금 오늘 그 원고 쓸 당시에는 2만 원 막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또 맨날 원고를 보내고 나서 자꾸 올라가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2만 원에서 지금 2만 500원 수준에서 매수를 한번 잡을 수 있겠고요. 내일 정도 약간 눌리거나 또는 뭐 내일 혹시라도 갭으로 떠도 일단 시초가 정도에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표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가 이런 거를 설정하지 않는데 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한 2만 5천 원까지 한번 열어놓는다고 한번 해보고 손절가는 일단 18,500원 정도 수준으로 짧게 늘 그렇듯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짧게 목표가는 우선 25,000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한번 이제 눌리면 또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고 저희 또 AS 종목을 좀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성웅 이사께서 티웨이 항공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12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변수는 중국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치사율이 올라오는 그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분기의 실적, BEP 턴, 그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한 6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기본적으로 한 3,2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춘절 이후에 한 단계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입니다. 춘절 이후에 시세가 날 수 있는 점 한번 짚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김성준 부장께도 AS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코를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아바코가 지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좀 봐야 할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홀딩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당시가 이제 종목의 좀 확산이 좀 그래도 기대가 된다라는 차원들, 시장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이제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오히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소폭의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으로 일단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에 그래도 이제 N자 눌림목 이후에 또 다시 한 번에 좀 재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1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이상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다져가는 구간으로 횡보를 하다가 15,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또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오늘은 신혁승 이사의 선익시스템, 이성웅 이사의 이렌텍,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청담 글로벌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포트에 대한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